그러면 지금부터 전남형 학업 역량평가 활용 방법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학업 역량평가 활용 방법이지만 좀 넓게 생각하셔서 저희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법들이 어떤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연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꼭지로 연수를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21년도에 어떤 학습력 강화 지원 방안 같은 것을 제시를 했는지, 세 번째로는 저희 작년에 봤던 전남형 학업 역량평가 실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 번째로는 2022년도에 학력 향상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디딤돌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추진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 결손이 좀 생겼고 그에 따라서 학력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이런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2020년도에 실시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와 성취 평가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학력 저하 문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학력이 저하됐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전에 먼저 성취 수준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총 4 수준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수준은 기초학력 미달, 2수준은 기초학력 수준, 3수준은 보통학력 수준, 4수준은 우수학력 수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이 참고 자료를 보시면 먼저 교과별로 성취 수준 비율을 봤을 때 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여기서는 2019년입니다. 19년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 회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중학교 3학년에서는 국어와 영어,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국어에서 좀 현저하게 3수준 이상의 학생들이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1수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은 국어와 영어, 고등학교 2학년 전 과목에서 숫자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색으로 칠해지지 않은 부분을 보시더라도 3수준은 많이 줄어들었고 1수준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규모별로도 살펴보면 중3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모든 과목에서 대도시와 읍면에 적게는 10%, 많게는 18%까지 3수준 이상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색깔은 칠해져 있지 않지만 모든 과목에서 국어, 수학, 영어 모든 과목에서 대도시와 읍면의 비율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수준도 마찬가지로 중3과 고2 모든 부분에서 대도시와 읍면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점점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학생들의 측면에서는 학습 결손이 계속되다 보면은 학력 격차가 조금 심해지고 이거는 이제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의 만족도나 행복도 아니면 자신감, 흥미, 학습 의욕 같은 정의적인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기본 학력을 향상시켜달라라는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교사들도 이 학습 격차를 파악해서 새롭게 수업을 디자인해야 되고 이제 학생 개별에 맞는 맞춤형 피드백을 개발해야 됩니다. 학교 지원청 역시 기본 학력 책임 교육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학생의 성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점을 들어서 2021년에 학습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단계는 교육과정, 2단계는 수업, 3단계는 평가, 4단계는 피드백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보면요. 일단 1단계는 학습력 키움 3업 학교를 운영을 했고요. 수업에서는 에듀테크 멘토링과 온라인 튜터, 그다음에 교육 회복 학습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평가 단계에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봤던 전남형 학업 역량 평가를 실시했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고 교수 학습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학습력 키움 3업 학교는 일단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은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증가시키고 교사는 수업과 평가 전문성을 증가시키고 학교는 교육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남의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이 됐고요. 1차와 2차에서 각각 109개 학교와 1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면 학기 중 방과 후나 방학 중에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이렇게 교과학습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교과 연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 수업적인 측면에서는 에듀테크 멘토링을 실시했는데요.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였고요. 이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1대1로 멘토와 멘티를 매칭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멘토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생으로 구성을 해서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 수업 부분인데 이 온라인 튜터는 이제 학교 현장에 지원 인력을 배치해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충적으로 지도하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전남형 학업 역량 평가인데 이것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작년 12월 20일에 표지 평가를 실시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추이 변화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 결과를 좀 자세하게 볼 건데요. 아까 장 학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관련된 결과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남형 학업 역량 평가를 바탕으로 중고 합격급 전환기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자료를 제작하고 보급했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좀 이따 알아볼 디딤돌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작년 12월과 올해 2월 해가지고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별로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1년도에 추진된 결과이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전남형 학업 역량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남형 학업 역량 평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교육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과 추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에 전국 최초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같은 것으로 활용이 되고요. 이 평가 문항을 공개를 해서 학교 현장의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데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단순히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 역량, 맥락이라는 평가 틀을 마련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절대평가라고 불리는 중거 참조 평가로 실시를 했고요. 이 성취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4개의 수준으로 나눠서 구분하였습니다. 표지평가 참여 학교 현황을 보시면 지금 12월 20일 기준으로 전체 학교 수가 249개였는데요. 그중에 43개교가 표집 학교로 참여를 하였고 그 외에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수요일까지 22일 수요일까지 자율평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집 결과는 과목별로 문항 정보표를 제출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이 후속 지원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딤돌 자료를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취 수준별 비율을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래 5번 표집 결과 활용 학생 수를 보면 총 5,939명인데요. 이 표집 결과 활용 학생 수는 답을 하나나 두 개로
중복해서 찍었다던가 일괄해서 찍었다던가 아니면 S자로 답안을 작성한 학생들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승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취 수준별 비율을 보면 국어, 수학, 영어가 전체적으로 1, 2 수준과 3, 4 수준의 비율이 동일하고 영어는 1, 2 수준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성취 수준별 비율을 살펴봤을 때 현재 전남의 기초학력 수준이 많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참고 자료는 저희가 아까 지역 규모별 성취 수준 비율인데요. 동읍면을 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1, 2 수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파악했을 때 아직 저희가 전남의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2022년도에도 역시 학력 향상을 위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2022년도에 추진되는 학력 향상 운영의 기본 방향은 학교의 자발성과 책무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 회복 학습 보충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을 해가지고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진 방안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추진 계획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시기와 예산이 확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1년도에도 실시했던 학습력 키움 수리학 학교를 실시를 합니다. 올해 역시 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수업적인 면과 평가 아니면 학습 코칭, 그다음에 맞춤형 교과 보충을 내용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교육청으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억으로 예산을 확대하여서 좀 더 풍부하게 지원을 할 예정이니까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교사대생 대학생 튜터링인데요. 이거는 작년에 실시했던 에듀테크 멘토링이 명칭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교육부에서 17개 시도에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희망 학생으로 구성이 되고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1대1로 멘토와 멘티를 구성하여서 학생 개인별로 맞춤형 온라인 학습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사업 역시 예산이 확대되어서 올해도 많은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교육부 주관 담당자와 협의회를 거친 후에 계획을 수립하여 선생님들께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수업 중에 협력 강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무래도 협력 강사를 지원하게 되면 선생님들의 부담도 좀 덜고 좀 더 전문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독서 입문 교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1학교 1 독서 동아리 운영을 필수적으로 운영하게 해서 학생들의 입문 지식과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내가 되겠지만 중학교의 학교당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교육회복 학습 보충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나 학습 지원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싶은 학생들 아니면 학력 향상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잘 안내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2022년도 추진 계획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중고학교급 전환기 자기주도적 학습 디딤돌 자료 활용 안내인데 아마 이 연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봤던 전남역 학업 역량 평가의 결과를 활용해서 그것을 교육 현장에 잘 적용을 하기 위해 디딤돌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배부했는데요. 지금 현재 해당 지역별 교육지원청으로 배부가 돼서 그 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수록 내용과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실려 있고 어떻게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수록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봤던 전남형 학업 역량 평가가 어떤 평가이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자료가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앞서서 함께 봤던 성취 수준별 비율이 또 그래프별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목별로 평가 결과의 개요가 수록되어 있는데 1수준부터 4수준까지 분포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저희 아까 참고자료에서 봤던 동읍면 그 지역 분류별 그래프도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에 대한 설명이 아래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로 문항 정답률이 어떻게 됐는지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과목별 평가 틀이라고 해서 아까 저희가 봤던 영역, 역량, 맥락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실려져 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성취 수준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저희 아까 4개의 수준으로 나눠졌던 것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다음에 그 각 수준에 해당하는 학업 성취가 무엇인지 그 특성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주도적 학습 디딤돌은 저희가 학업 역량 평가가 총 3개 되어 있는데 그중에 A형을 기준으로 전체 문항의 결과가 실려 있고 그다음에 이 문항에서 어떤 것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디딤돌 자료의 세부 내용을 함께 보면서 한번 미리 보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목차를 보시면 제가 맡은 과목이 국어여서 국어과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아마 수학과 영어도 이와 비슷하게 실려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차에서는 평가 틀과 학업 성취 특성이 나와 있다라는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아래에 영역이 어떤 것이고 역량이 무엇이고 맥락이 무엇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평가 틀에는 영역에는 듣기 말하기가 있다. 역량에는 자료 정보 활용 역량이 있다. 맥락에는 어떤 텍스트가 있다라는 것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성취 수준이 저희가 계속 말했던 그 4가지의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 4수준은 이제 모든 부분을 이해한다. 3수준은 상당 부분을 이해한다. 2수준은 부분적으로 이해한다. 1수준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4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 4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업 성취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 1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업 성취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수준에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성취라면 1수준은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제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각 과목별 특성에 맞는 학업 성취의 수준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이 과목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지금 학생의 학업 성취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것이 이제 문항 분석 결과인데요. 아마 선생님들이 가장 크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남형 학업 역량 평가의 문항을 보시면 이 문항이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수능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에서 맞닥뜨리는 수능 문제들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직 교사가 문제를 출제하고 또 검토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문제가 A형, B형, C형 총 3가지의 유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은행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들을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 놓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문항이 실려 있습니다. 문항이 실려 있고 그 옆에 이 문항과 관련된 평가 영역이 무엇인지, 평가 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된 정답률은 어떻게 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별로 이 문항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가장 크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 자기두도독 학습 디딤돌 이 아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중학교 이 문항과 관련된 중학교 내용 요소와 고등학교 내용 요소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과 경향, 그다음에 학습 내용, 학습 방법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옆에 이 문제를 이 내용과 방법을 보시면 일단 이 문제에서는 어떤 것을 평가하고자 했는지,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된 성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이 필요한지가 여기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항 분석한 내용을 보시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할 때 이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학생들의 기본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학이랑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수학도 역시 여기 문항 나와 있고요. 평가틀 나와 있고요. 아까 봤던 정답률과 각지 반응률 나와 있고요. 이 아래 내용 요소와 메타인지 자기두도독 학습 내용과 방법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항과 평가틀, 그 다음에 이 자기두도적 학습 디딤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이 문항 분석 결과 페이지를 좀 자세히 보신다면 이 전남형 학업 역량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학습 결손이 좀 누적이 되다 보면 학습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학교 생활 만족도라든지 교과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흥미라든지 이런 정의적인 특성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디딤돌 자료에 이렇게 정의적 특성과 관련된 설문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 문항들을 활용하시면 혹시라도 이제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에게 이 설문 문항을 활용해서 어떤 측면에 조금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지원청에서 배부한 디딤돌 자료의 세부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남형 학업 역량 평가가 작년에 좀 급하게 시행된 감이 있어서 좀 말이 많았지만 이 평가 문제 자체로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이 결과를 활용할 때도 학생들의 기본 학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이 디딤돌 자료를 많이 참고하셔서 학생들에게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안내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22년 추진 계획에 있었던 그 지원 방안들 많이 참고하셔서 선생님들께서는 올해도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2월 달에 전달받은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혹시 질문이나 좀 궁금하시거나 혹시 협의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들 궁금하신 거 채팅으로 못 남기신 분들은 지금 강사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건 질문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을 남기셔도 되고요. 네, 제가 아마 짧은 시간 안에 전달을 하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업 역량평가 주대상이 미달 학생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학력을 좀 보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현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질문이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작년에 등교 일수가 134일, 평균 134일이었고, 그에 따라서 평소에 비해 학생들의 학업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이 마련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학력 저하가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려고 작년에 전남형 학업 역량 평가를 실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활용할 때도 그 학업 미달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결과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에 학업 항상 추진 계획도 이런 학업 미달 학생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 평가는 일단 작년에는 20일에는 표집 학교만 실시하였고, 이제 희망하는 학교들은 22일까지 3일 안에 자율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다만 차이점은 표집 학교는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를 해서 저희가 방금 봤던 결과 그 비율을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신 학교들이고요. 자율적인 학교도 아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그 결과를 활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올해 학업 역량 평가를 어떻게 실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거는 공문이 내려와 봐야 제대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표집 학교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학업 역량 평가를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네. 저희 질문지하고 분석 자료가 홈페이지에 도교육청 그리고 목포교육청에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작년 12월하고 1월에 저희가 디딤돌 책자를 배부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PDF가 또 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